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은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32인의 침례교 지도자들의 숭고한 신앙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면 홀로 사는 쪽방촌 어르신들은 외롭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단체가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사진전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장기 이식인들의 일상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가 작은 현지 교회들의 부흥과 연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신사참배 거부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교단 가운데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 거부를 실천한 교단은 침례교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5년 제105차 총회에서 신사참배 거부 교단 기념일을 지정하고 매년 5월 10일 기념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1942년 교단 대표 32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 중 3대 총회장을 역임한 전치규 목사는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2년 후 일제는 1944년 5월 10일 전국의 침례교회를 폐쇄시키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 침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투옥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침례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선진들의 숭고한 신앙 정신과 정체성을 후대에게 전하고자 신사참배 거부 기념 예배를 지난 10일 충남 강경 옥녀봉 기역자교회터에서 드렸습니다. 교단 목회자와 순교자 32명의 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린 이날 예배에서 김인환 총회장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는 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자랑스러운 선진들의 믿음과 고백, 순교의 역사를 기억하자며 오직 성경, 오직 복음으로 이 시대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의 삶을 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역사가 자랑스러움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기념식에서는 한국침례교회사연구소 오지원 박사가 신사참배 거부로 순환당한 침례교 대표들에 대해 설명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32명의 후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침례교 역사신학회가 발간한 신사참배 거부로 순환당한 침례교 대표 32인의 저서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일제시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지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후의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게 참 좋은 날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또 여러 가지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벅참뿐만 아니라 또한 진한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기념식이 되어지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면 유독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떨어져 지내는 쪽방촌 어르신들 이야기인데요. 국가조찬기도회와 해돋는 마을, 월드뷰티핸즈 등 기독교 단체들이 어버이날을 기점에 무료 급식과 선물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가연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어버이날 시즌을 맞아 기독단체가 지역 독거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과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갓 지은 밥과 정성이 담긴 갈비찜, 각종 반찬과 디저트가 준비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반갑게 참 식사도 좋은 음식을 주셔서 좀 반갑습니다. 예전보다 하나님의 은덕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기를 맞아 새이불도 전달했습니다. 액자에 끼운 장수 사진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심을 담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단순히 식사 대접과 선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기쁘게 찬양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진짜 마음이 진짜 좀 자식들도 다 그렇게 저거 하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주니 너무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 월드뷰티엔즈가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도 이날 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회에 좀 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고 우리 이사님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르신들 직접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오늘 밥이 너무 맛있어요. 오늘 잘 준비했으니까 우리 힘차게 구호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기억합니다. 가정의 달이 유독 외로운 소외 어르신들. 기독교 단체의 노력이 작은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웅은 누굽니까? 저마다 생각하는 영웅은 다 다르겠지만 아마 생명을 구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나눔을 실천한 영웅들과 그 생명을 이어받아 아름답게 삶을 피워내는 이들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장윤수 기자가 전합니다. 그리움이 담긴 풍경, 따뜻한 일상을 담아낸 사진들, 사진 속 표정들의 저변에는 생명 나눔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한 로즈 디데이 특별 사진전 현장입니다. 이번 사진전의 제목은 장미, 찬미, 주제는 그리운 내 사랑, 잊지 못할 나의 영웅입니다. 사진전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인 도너 패밀리 11가정의 사진과 함께 장기 이식인 10인의 일상 풍경이 전시됐습니다. 본부 측은 장기기증의 숭고함과 생명 나눔 문화를 알리는 행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운동이 활발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이식을 받고 또 많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는데 그나마 정부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혜를 주셔서 사진전 오픈 기념식에 참여한 도너 패밀리와 장기 이식인들은 서로에게 카네이션과 장미를 주면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장 이식인 이승진 씨의 피아노 연주와 각막 이식인 서지원 씨의 편지 낭독은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장기 기증을 통한 각막 이식은 이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 두 번째는 감사함,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저는 새 눈을 받은 이후에 내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한 따뜻한 사진가 협동조합의 사진작가들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찍은 만큼 그 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밀어가지고 또 이식인들은 새로운 삶을 얻어서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는 사진전. 이곳에서 생명 나눔의 숭고함과 따뜻함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남 보성군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보성평생대학이 있습니다. 올해로 개교 28주년을 맞이한 보성평생대학이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기념식과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는데요. 윤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성역 광장에 어르신들이 모인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신명 나눈 노래와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이곳은 보성평생대학 개교 28주년 행사 현장. 순서를 맡은 이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자랑합니다. 저희 교회 부설 평생대학에서 경로 위안잔치를 준비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있는 이분들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성평생대학은 1995년 영혼구원의 사명을 목적으로 보성읍교회 부설 노인대학에서 출발했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 졸업생과 재학생을 합치면 모두 1,800여 명.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해 지금까지 지역 사회를 섬겨온 겁니다. 여전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다 나와서 즐겁게 하고 또 이렇게 고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쿨렐레와 아코디언, 색소폰 등 취미 생활을 비롯해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보성평생대학은 무료한 일상을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점심 나누기와 총동문 체육대회, 음악회, 당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저희 학생들 위주로 많은 관객이 모이지를 못했거든요. 오늘은 또 날씨가 안기 때문에 모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도 400명 내지 500명을 이렇게 초청해서 유한잔치를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가속도가 빠른 농촌 지역에 선교 사명으로 세워진 보성평생대학.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여름 시즌이 한창인 필리핀은 체감 온도가 50도에 웃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무더위 속에서 작은 필리핀 교회들이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성도들의 찬양의 열기가 한인교회에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는 3개의 필리핀 현지교회 성도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인교회가 필리핀 교회를 섬기며 영적 부흥을 함께 이뤄가기 위함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한인들 또 현지인들 많이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한인과 우리 현지인들이 더불어 사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영적 부흥과 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현지인 세계교회와 함께 연합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현지 교회들은 성도수 50명 이하의 규모가 작은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는 이처럼 작은 현지 교회들이 더욱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의 그 모델처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현지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계속해서 이 행사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필리핀은 예년에 비해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의 열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I observe the members of the church being touched by the Holy Spirit in this revival summit this afternoon. So praise the Lord. I'm very happy to have this revival summit and praise God. Today, we love to serve, and the purpose of God, we get the purpose of God, and decided to more serving year to God. Thank you, and I love you all. God bless. Bye-bye. 필리핀 교회를 연합시키는 한국 교회의 역할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41대 원우회가 가득 채우심을 주제로 2023 진리축전을 개최했습니다. 백석대 신대원 교목실장인 이춘길 교수는 진리축전을 통해 학우들이 서로 화합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리축전은 주간, 야간 2차례 열렸습니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찬양 무대를 선보였으며 김보규 전도사를 비롯해 여러 뮤지션들과 무용단의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백석대 신대원의 진리축전은 코로나19 완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가 사회선교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기장총회의 사회선교사 제도를 안내하고 영상을 통해 9명의 사회선교사에게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부스별로 나눠 징검다리 밥상 공동체를 비롯해 녹색교회 만들기와 소수자들 관련 사역, 토종벼와 손바닥 턴론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기장총회 김희연 평화통일위원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수산나 목사 등이 사회선교와 사회선교사 제도에 관해 발제했습니다. 월드비전이 다음 달 14일까지 오렌지 퍼즐 파트너십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렌지 퍼즐은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공익 목적의 영리, 비영리 대상의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월드비전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최종 선발팀에 총 4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전문가와의 1:1 코칭과 현장 스터디 방문, 후속 투자 연계 모색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미 한인기독교 선교재단은 미주 한인교회사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재미 한인기독교 선교재단 이사장 민종김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출판된 미주 한인교회사는 발행인 고 박희민 목사와 출판위원장 조명환 목사 등 10명의 목회자들이 자문위원을 맡아 편찬 작업을 시작했으며 목회자와 역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6명이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120년 전 초기 미주 한인교회사를 시작으로 연대별로 구성된 미주 한인교회사는 미국의 주요 대학 도서관과 아시아 연구소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인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날 희망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60여 개의 부스를 마련하고 드론 축구와 비즈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 마술쇼와 버블쇼 등 축하 공연이 열렸고 어린이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백일장과 동요 대회도 진행했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는 새안양교회 김한훈 목사를 초청해 교회 회복을 위한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한훈 목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물질적 풍요는 누렸으나 죽은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대교회가 아닌 목포 지역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김 목사가 대표로 사역하는 해피데이 전도 8주 과정의 전도 시스템을 소개하고 다양한 전도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3 제주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장 민경민 목사는 영적 돌파구가 필요한 이때에 다시 한번 제주 복음화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북 지역 8개 노회에 소속된 목회자 부부들이 11일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전북노회와 전주노회, 김제노회 등 전북 지역 8개 노회에 속한 목사와 사모 700여 명이 참석해 축구와 배구, 줄다리기 등 7개 경기를 치르며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노회 목회자회 회장 서화평 목사는 목회 사역에서 잠시나마 쉼을 누리고 새로운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성시화 운동이 주최하고 제주도를 품는 중보기도단이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제주 신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일산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의 강의와 드러머 리노의 간증, 제주 신광교회 고창진 목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목회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당 남부교회는 미드리 마을에서 스캇 브레너와 레위 지파 초청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스카프레너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겨내도록 도우신다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치보다 더 큰 일을 바라신다고 전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는 찬양을 통해 다음 세대 회복을 돕고자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영락 미술인 선교회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제17회 정기전을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정기전에는 40명이 넘는 동서양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영락 미술인 선교회는 정기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어린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가 여름 성경학교 친구 초청 프로그램인 어서타요를 교회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서타요는 장기 결석자와 새 친구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5주 전부터 시작해 성경학교를 마친 후에는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192개 교회가 연합감리회를 공식 탈퇴했습니다. 연합감리회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특별회의를 열고 192개 교회 탈퇴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탈퇴한 교회 가운데 많은 수가 보수적으로 떠오른 세계 감리교회 가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비전이 오는 7월 후원자 해외 사업장 방문 프로그램 함께 떠나요 비전로드를 진행합니다. 월드비전은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자들과 아프리카 잠비아 충고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후원 어린이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청산가리를 사용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최소 14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태국 당국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산가리 판매 규정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파키스탄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대홍수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임란칸 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체포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경찰차를 불태우고 군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등 유혈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은 미국 수사기관이 대만 전체 인구 수준인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판매한 주모자를 뉴욕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해킹범은 이 개인정보들을 약 66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시리아가 12년 만에 아랍연맹에 복귀했습니다. 이라크 외무부는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회의에서 외교장관들이 시리아의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정치적 방법으로 내전을 종결하고 마약 밀매와 테러 문제 등에 관해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민주콩고 동부 사우스 키부주는 이번 폭우로 400명 넘게 숨졌고 가옥 수백 채가 유실됐다고 밝혔는데요.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 대통령은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하고 재난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튀니지에 있는 유명 유대회당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순례객 등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튀니지 내무부는 해양경비대원이 동료를 살해한 뒤 무기를 탈취해 범행을 벌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총기 난사범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찰스 3세는 런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거행한 대관식에서 영국 국교회 최고의 성직자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교주가 수여한 왕관을 쓰면서 공식적으로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찰스 3세는 대관식의 순간 최대 시청자가 2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찰스 3세 국왕은 대관식 이후 영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대관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우리 국민이 3년 4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 따르면 교사의 87%가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 정부 정책에 현장 교사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10명 가운데 7명이 현 정부 정책을 F학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시행합니다. 해경은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오염방제국은 해양환경 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맞춰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수예보를 하는 한편 기존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신규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수 취약지구 390곳의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홍수 위험 요소와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 전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20만 반지하 가구 전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을 대표할 신규 브랜드 최종 후보를 공개하고 대시민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 브랜드 서울 마이소울은 영어형과 한글형 내 마음은 서울을 함께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까지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자인 선호도 조사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곳곳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5일과 16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